안녕하세요. 보안 담당자 신부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웹의 구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 내용을 배웠는데요. 오늘은 다시 1990년대 초기 웹 구조로 돌아가 초기 와스가 나타나기까지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들으면 초기 웹과 2024년 현재에도 사용되는 웹의 원형까지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보안 담당자로서의 업무를 배우고 싶은데 왜 이렇게 기초적인 내용만 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게 된다면 향후 엔지니어들이 와서 하는 말이 신기하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으니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에피소드 1에서 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990년 팀 버너스리는 10월에 웹페이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11월에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웹 브라우저가 향후 브라우저의 이름이 되는 월드 와일드 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마침내 웹 서버를 완성해 웹의 기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웹페이지는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A 태그인 하이퍼링크 때문인데요. 난 A 태그가 뭔지도 모르고 하이퍼링크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마법은 바로 다음 에피소드인 HTML에서 마법을 기술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들어주세요. CERN 기억하시죠? 바로 유럽 2차 물리연구소인데요. 연구소에는 무엇이 가장 많을까요? 바로 논문과 종이로 된 자료들이겠죠. 이런 논문과 자료들이 문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양자역학 논문을 읽다가 엔트로피의 단어를 처음 봤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물리학을 전공했다면 당연히 알겠지만 모른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어떠한 책에서 본 적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해당 책을 찾아서 읽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다면 한 번에 찾겠죠. 하지만 처음 선택한 책에 엔트로피라는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책을 또 한번 봐야겠죠? 그렇게 2권, 3권, 4권으로 늘어나면서 자료를 찾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할 겁니다. 책을 못 찾았다면 엔트로피를 알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죠. 다행히 예상한 사람이 알고 있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시간만 낭비하고 엔트로피는 끝내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HTML 문서로 작성이 됐다면 어떨까요? HTML로 작성한 문서에서 엔트로피가 A 태그로 연결되어 있다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바로 엔트로피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나 논문으로 바로 갈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 사용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를 처음 사용한 사람들은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잠시 상상력을 조금 더 발휘해 볼까요? 이 HTML이 태어난 CERN 연구소는 127개국이 모인 12,000여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모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정보가 넘쳐나는 곳이고 그 정보를 찾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A 태그인 링크 기능이 적용되면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모르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HTML이 적용된 후 CERN에 있는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열광적으로 좋아했지만 1년이 가고 2년이 넘어가면서 점점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란 동물은 적응의 동물이죠. 새로운 기능을 접할 때는 너무나도 만족하지만 익숙해진 이후에는 다른 더 좋은 곳이 없을까 하고 조금씩 불만이 생기잖아요. 바로 인간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럼 CERN의 엔지니어는 어떠한 불만이 생겼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쉽게 성적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다니엘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면 수학은 60점, 국어는 100점, 역사는 9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알고 보니 수학 점수가 90점이었던 겁니다. 오타가 나서 90점을 60점으로 포기되었던 겁니다. 그럼 수정을 해야겠죠. 이제부터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성적표 관련해서 수정할 문서가 한 개라면 어떨까요? 괜찮죠.
이 정도는 손쉽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정할 문서가 10개라면요? 뭐 이 정도도 할 수 있죠. 근데 수정할 문서가 100개라면요? 뭐 힘들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수정할 문서가 1000개라면요?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아니면 몇 날 며칠을 하면서 겨우겨우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수정하는 과정에서 분명 틀리는 부분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수정할 문서가 10,000개라면요? 10만 개라면요? 더 많아져서 100만 개라면요? 이때부터는 수정이 힘들어집니다. 문서가 증가할수록 사람들의 고통과 불만은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고민이 시작되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요. 여러 사람들의 성적표와 다양한 문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고민 끝에 하나의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바로 문서에는 성적표처럼 고정적인 것과 계속 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고정적인 것과 변화하는 것을 구분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보여드렸던 성적표 기억나시나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것이 고정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성적표라는 문서는 성적표라는 글자, 땡땡 고등학교, 년, 학기, 이름, 수학, 국어, 역사, 평균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도와 학기의 숫자, 이름, 수학, 국어, 역사, 평균의 각 이름과 숫자, 즉 다니엘 90, 100, 90, 93.3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고정적인 것과 변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고정적인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문서에 저장해 놓고, 변하는 것은 DV에 저장해 놓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새로운 혁신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혁신의 구조는 지금의 그림처럼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원시웹을 볼까요? 처음에는 클라이언트에서 다니엘 성적표를 보내줘 라고 서버에 요청을 하면 서버 내에서 다니엘 성적표를 찾아서 전달해 주겠죠. 하지만 아까처럼 수정해야 할 일이 발생할 경우 그 수정할 문서가 수십만, 수백만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정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고정적인 것과 변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웹페이지를 서버가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변경하고 나니 세상은 새롭게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초기 원시웹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수십, 수백 페이지를 가지지 않고 단 하나의 고정 페이지만 가지고 있으면 변화하는 내용은 DB에 저장해 놓았다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 새롭게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죠. 이런 고정적인 페이지는 유식한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정적 페이지라고요. 정적 페이지는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이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지 않는 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또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CEO의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정적 페이지는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의 정보를 가져다가 고정적인 부분과 조합하여 페이지를 새롭게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는 페이지를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부릅니다. 동적 페이지라고요. 별거 아니죠? 그럼 마법 하나를 기술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동적 페이지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고객이 원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을까요? 네, 그 이름이 바로 WAS입니다. 바로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의 약자인 WAS죠. 이 WAS가 생기면서 웹은 또 한 번의 진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웹서버는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페이지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보통 웹서버와 WAS는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웹서버는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다양한 요구를 총괄해서 진행하는 총괄 매니저 같은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WAS라는 것은 보통 미들웨어라고 불리면서 웹서버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조회나 다양한 로직 처리가 필요한 동적 페이지, 즉 컨텐츠를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원시웹에서 한 단계 발전한 웹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바로 WAS와 DB가 연결된 오늘날의 웹 구조의 원형을 배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다양한 웹페이지는 오늘 이야기한 웹의 기본 구조로 동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웹에서 가장 중요한 빼드는 오늘로써 다 배웠습니다. 중요도로 따지자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60% 이상은 오늘 다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살을 붙이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로서 웹 해킹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기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더 공부하면서 살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안 담당자로 웹 모의 해킹을 진행하기 앞서 웹의 근간이 되는 웹서버의 구조와 WAS, 데이터베이스를 간략하게 공부했는데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시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시면 보안 담당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